저 재밌는 예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컨텐츠하고 컨텍스트는 이해가 됐죠? 컨텐츠는 뭐냐면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뜬금없는 아이템들, 아까 나도 저 스피커하고 이 필기구의 그 어떤 연결고리는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벌써 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왜 물으면은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이브 화이 기법인데, 여러분들 파이브 화이 하니까 또 어렵잖아.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걸 쓰고 있었어. 어릴 때는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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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너 죽을래? 근데 왜? 물어가 끝까지 물었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돼 있고, 그때 엄마가 왜? 하면 이제 엄마가 막 그렇게 뭐 하면은 거기 이제 기가 꺾여가지고 안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에 순응한다고 하죠. 이제 물어보면 안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거지. 뭐 물어봐도 이제 리액션이 없는 거야. 뭐 하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어. 어릴 때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튀면 죽는다 막 이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을 여기에다 풀어놓으면 애들은 뭘 하는 놀이냐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막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그죠? 빛이 신기하니까 빛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창조적이 되는 게 아니고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이 풀려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자기를 얽매이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한번 볼까요? 내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한번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요까지 하는 데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단적인 예를 지금 생각 중이거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강의는 이렇게 막 나를 몰아붙여야 돼. 그래야지 뭐가 자꾸 나오지. 괜히 그냥 준비해가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자, 볼게.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을. 천장을 보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칭으로 돼 있지. 한번 봐요. 이걸 기준으로 양쪽으로 형광도 똑같지? 그죠? 문도 딱 정중앙에 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도 무의식이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게 대칭으로 다. 대칭이 나의 프레임을 이렇게 지배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르마를 한 번이라도 이쪽으로 했던 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한 가지. 그래도 맞네? 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원래 가르마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하면, 난 또 이쪽으로 돼. 막 이쪽으로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막 해. 이불로 그래 해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은 좀 필이 또 날 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약간 더, 슈퍼맨 같다? 어때? 이렇게 하면 좀 클라크 같아? 어때? 클라크 같지? 클 날 것 같다. 클라크. 그래,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 이렇게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조금 장동건 같아요? 아니면, 어때? 솔직히 말해봐. 실수했나?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 그래, 그게 뭐냐면 변화거든. 아침에 올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이쪽으로 갔다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 매일 다르게 한번 다녀보는 사람. 역시 그럴 것 같더라. 엉덩이가 참 그거에 뭐냐면 자꾸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고 내 프레임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 그럼 이것도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사람이 보면 모든 게 정중앙에서 여기서 완전히 딱 이렇게 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보면 저 직장인들이 그 사람들 프레임으로 보면 뭐냐면 단정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팔대이 가르마에 그 다음에 옷은 양복 이렇게 입고 그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는 그걸 요구를 해요. 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왔고, 미국은 또 영국에서 왔어요. 뭐냐면 산업혁명 때 공교육이 그게 사실은 사람을 획일화시키는 교육이거든요. 효율 관점이에요, 효율. 어떻게 하면 사람도 하나의 생산 수단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아무 생각 못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노동력을 이렇게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뭔가 정리정돈이 되면은 효율이 난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에요,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어떤 프레임이 그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좀 예의를 갖춘다는 거는 양복,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을 입으면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게 그 사람 이면에는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프레임을 간파를 하고 내가 좀 상대방보다 조금은 더 불편하게 입고 있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 예의예요. 예의. 예의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대방보다 내가 좀 불편하면은 예의를 갖추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를 들어 같이 앉아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뒤로 이렇게 앉아 있다면 난 앞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앉아 있다면 난 서 있고 그 예의라니까. 한번 자세히 본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보다 조금은 불편하긴. 그 프레임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주인은 편하잖아. 노예는 불편하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노예는 누군가? 직장인이야. 왜? 직장인은 월급을 받잖아요. 옛날에 노예만 월급을 받았거든. 여러분들은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노예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자발적 노예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프레임이에요. 세계적인 프레임.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프레임에 오염이 돼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 게 뭐 남한테 그냥 정상적으로 간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때는 뭐니까 노예밖에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레임.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산다? 그것도 맞나? 일을 안 하면 안 먹고 사나? 이때까지 여러분들 먹고 살았는데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일했어요? 일했습니까? 솔직히 말해. 인턴 몇 개월? 2개월. 맞아요. 지금 나이가 28인데 단 2개월을 일하고도 이때까지 잘 먹고 살아. 그렇잖아. 그런데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 프레임을 깨야 돼. 근데 일 안 한다는 게 진짜 일을 안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부모님 감사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안 그래요? 오래 좀 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충남대에 입학한 것만 해도 부모님은 기분 좋아서 등록금 대주잖아요. 충청도에서 최고의 명문이 충남대 아닙니까? 카이스트? 쟤는 특별한 애들이고, 쟤들은 진짜 칼 가는 애들이고, 그래서 카이스트잖아. 자살률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안 살고 싶어, 솔직히. 이 카이스트에서 또 안 불러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서남표 총장님이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 서남표 카이스트에. 아십니까, 서남표 교수님? 그분한테 이거 배웠어요. 액시엄을.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쓸 때, 사실은 논문은 다른 교수님한테 썼는데, 지도는 카이스트의 서남표 교수님한테 받았고, 왜냐? 그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특허를 최고로 많이 내다 보니까, 대우전자에서 최고로 많이 냈는데, 대우전자가 그때 국내 기업 중에 특허 1위였어요.
그때가 IMF 전에. 그래서 기아자동차하고 대우전자가 특허를 제일 많이 냈는데 그중에 대우가 더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대우가 그때 이제 그 프랑스의 알톰스라고 알톰스라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특허만이 살 길이다. 왜냐하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건 특허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기업을 김무중 회장이 이제 기술의 회사로 가려다 보니까 증명을 할 게 없네. 좀 비싸게 회사를 이렇게 나중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증명할 수, 그래가지고 질보다 양이다 해가지고 특허를 엄청 냈어요. 그래가지고 특허를 냈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특허를 많이 뭐 하루에 한 건씩 냈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에 1,050건을 냈으니까 막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대우전자에서 1등이 대한민국 1등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특허를 제일 많이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특허 회사에서 스카웃을 제안을 받고 보니까 5년, 한 7년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로봇을 할 줄 알면서 특허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해야 돼. 나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탁 오는 거야. Hello, Mr. Park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뭐 갑자기 받으니까 걔들 면접은 난 오라 가라 할 줄 알았거든. 어디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좋은 호텔이나 어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마음 준비한 상태에서 할 줄 알았더니 그날따라 스마트폰이 또 문제네. 그래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이 아니지 피처폰이지. 이건희 폰. 그거 타게 할로 했는데 뭐 얼렁얼렁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이 이러면서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걔들은 진짜 이중적이야. 뭐냐면 그 전화상에는 your pronunciation is good 뭐 이러면서 막 와우 이러면서 막 하다가 끊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걔가 영어를 못 하더라 이런 거야 내보고.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연봉 조건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만 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7, 8년 전에 30만 불이면 3억, 한 4억 됐어요. 4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때 제가 이제 가슴에 막 바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뭐 내 중소기업에서 한 연봉이 10배인데 도저히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죽어 지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뛰쳐나올 준비를 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야. 그래서 정말 이거 저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디? 뭐였죠? 노예 맞아. 그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프레임을 깨야 돼. 그거를 깨야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는 일을 해서만 먹고 산다. 어디 취직을 해서 먹고 산다. 그걸 깨야 된다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나 우리 바로 위의 세대는 70세까지 살 때는요. 26세에서 7세 졸업하자마자 군대 해결하고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앵겨야지 60세가 부모님은 은퇴해가지고 그래도 재산이 좀 약간 있잖아.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10년 동안 아낌없이 손자를 위해서 퍼붓고 제주도 여행 몇 번 갔다 오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세스였어요. 인생 프로세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부모님한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 재수 한번 하면 한 2년 삐끗하고 거기다가 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만약에 취업을 또 못해가 한 2, 3년 놀면 부모님이 10년 동안에 그 자식과 있어야 될 그 해피 타임을 한 5년, 3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자식이 또 시집 장가를 못 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명이 또 1, 2년 더 단축되고 그러면 한 2, 3년 되면 죽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불효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사법고시 한다고 하다가 한 10년 구워 먹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애절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키워놨더니 부모님은 그때는 없고 그래서 기뻐해 줄 사람 없고 그게 스토리인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땡강 부리고 한 10년, 20년
딴짓하고 와서 부모님은 그때 부모님 지금 또 같은 그 부모님이야. 막 부모님들 보면 이제 막 바람나가 연애한다고 하고 뭐 용돈 더 달라고 하고 내 인생은 없냐 뭐 니만 인생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부모님하고 내하고 같이 늙어가요. 한번 봐요. 나중에 60 됐을 때 부모님 80이고 그때는 같이 연애하러 다닌다니까. 그렇다니까.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내하고 연애 상대가 같아가지고 골치 아프다니까. 그게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거야. 뭐냐면 신체 연령이 갈수록요 파동이 수렴이 돼요. 40대나 20대나요 나이가 다 60대, 70대, 80대 되면 다 비슷하게 간다니까. 그때는요 자식하고 간의 갭이 20, 30년 나잖아요. 신체 연령이 비슷해. 왜냐하면 엄마도 보면 장기도 좋은 걸로 좀 갈아 끼우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돌려깎기 하고 뭐 엎어치기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요 이제는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적인 삶을 살지 말자. 앞으로는 조금은 자꾸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게 이 트리저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그 프레임을 이렇게 좀 안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자 그러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융합이 연결고리다. 아까 컨텐츠하고 컨텍스트 이야기를 했지만 문학적인 이야기예요. 컨텐츠는 뭐고 컨텍스트는 뭐냐, 이건 인문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말하면 기술을 융합시킨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PC 플러스 핸드폰이 SP가 뭐죠? 그렇죠. 이걸 처음에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처음에 이건희가 생각해냈을까? 아니잖아. 스티브 잡스? 아니죠. 그 전에요. 벌써 15년 전에 누군가 생각했는데 HP, 휴렛패커드. 그 여성 CEO 있죠.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어느 대학가 있는데 휴렛패커드에 뭐 피오라 뭐 여자 한 명 있어요. 예쁘장한 여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런 PDA가 스마트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때 2001년도에 프루덴셜을 제가 들어갔어요. 보험회사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연구원이었다가 3D 뭐 설계 막 이거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내 한번 인생을 좀 한번 쓴맛을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보험회사를 갔어요. 보험회사를 8개월 갔는데 거기서 꼴찌를 하고 본의 아니게 잘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나는 어디서 잘리본 경험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 좋아하는 거하고 영업 잘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러 갑니다. 가면은 보험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다만 떨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이렇게 보험을 권한다는 게 이게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전략을 강의하지만 전 덜 전략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PD를 이제 P 회사에서 P 회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프루덴셜인데 P 회사에서 이런 스마트폰에 이 PDA에 장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험 설계 프로그램, 지금으로 말하면 앱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말 그대로 PC예요, PC. 그 MS사에서 제공한 OS PC 버전이 아니고 그때는 PDA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려 있었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 하나 깔려 있었던 거야. 그게 앱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사람 인적 사항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 그 정보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 최적화된 어떤 보험 인생 라이프 플랜 그걸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이제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은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안 좋았냐면 첫 번째 메모리가 256메가. 256메가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신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
뭐 그때는 PDA가 그때 이 띠띠띠띠띠띠한 모뎀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가지고 인터넷은 되긴 되는데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높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답답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썼냐면 노트북 있죠. 그 노트북은 메모리가 그때 PDA가 256메가 바이트밖에 안 됐을 때 그거는 한 6기가, 뭐 5기가,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 켜놓고, 통신 스마트폰 옆에 잭 있죠. 모뎀 잭, 그거 딱 꽂아놓고 그래가 했었어.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통신 시설이 기반이 안 좋았어요. 통신이 느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도 적고,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이 PDA였어요, PDA. PDA로 통신도 다 되고, PDA가 거기 전화기거든요. 전화기에 여기 뭐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전화도 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 PDA가 스마트폰인데, 그 당시에는 PDA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왜 됐느냐? 그게 스티브 잡스의 능력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결국은 융합을 잘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그냥 OS를 뭐로 바꿨죠? iOS에, 그죠? iOS에,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그 당시에 PDA에 깔릴 그냥 일반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거를 앱 형태로 전부 다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그 애플사가 그렇게 특허로서 삼성을요, 뒷다리를 거는 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력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따라오면 따라오봐라 하고 그냥 막 앞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수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재무 관리라는 그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 구조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이론이 뭐냐면 빚을 얼마만큼 회사가 가져와야만이 그 회사가 성장하느냐. 그 자본 구조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투자 이론이 있어. 얼마만큼 투자를 적절하게 해야지 회사가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어떤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런 세 가지 관점인데, 이 회사가 애플 같은 경우 성장을 할 때는 어때요? 성장을 할 때는 주주가 그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주식이 막 하루에도 뭐 배로 오르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닭이 알을 많이 낳아. 그럼 그 알을 시중에 나다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알을 내가 가져오는 게 낫겠어요? 많이 낳아. 그 닭이 오늘은 한 마리였는데 그 다음엔 그 알을 내가 안 가져오면 그 병아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갑자기 확 커가지고 슈퍼닭이라서 하루 만에 커. 그래가 그 다음날 2마리가 됐다가 4마리가 됐다. 그러면 알을 안 빼먹지. 그게 뭐냐면 배당을 유보한다는 거야. 성장할 때는. 그런데 얘가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닭이 부활을 안 하네. 알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장이 멈췄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주주가 어떻게든 알을 놓자마자 그걸 가져오려고 하잖아. 왜냐면 그건 이제 가만히 놔둬도 성장을 안 하니까. 애플사가 옛날에는 가만히 놔둬도 어때요? 닭이 막 1마리가 2마리 되고 4마리 되고 그러니까 안 가져왔다면 그래서 배당을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잡스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 성장이 정체화되니까 그때부터는 배당을 요구를 해요. 배당을 많이 받아요. 그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업에서 특허에 연연하는 거예요. 기존 특허들을.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특허 이제 쓰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애플이 그렇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자 애플사가 잘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제 제가 그 살 빼는 거는 타이밍이다. 많이 먹어라. 그렇지만 아침만 안 먹으면 살 빠진다. 그리고 아침에 물을 10시 전에 많이 먹어라. 그런 거거든요.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업을 할 때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타이밍이 안 좋으면 망한다. 그러면 제가 그 성공을 정의한다면 성공은 뭐냐면 이거예요. 대박. 대박을 정의를 하면 기회의 그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요. 그게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라 생각해. 그러면 노동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와. 그러면 궤적이
이제 벡터인데 그 궤적이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이 예상이 되면 옛날엔 요만큼 날아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갈 거라는 포물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예상이 되면 어때요? 걔가 우리나라 상공에 진입하기 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쏘아 올리잖아요. 그죠? 쏘아 올리면 어때요? 서울에 떨어지기 전에 뭐 철원이나 그쪽에서 맞도록 해야 되잖아. 이렇게가 이렇게 맞잖아. 그때 이게 뭐죠? 이게 세상의 트렌드야. 노동 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이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내가 쏘아 올리는 이 노력은 뭐죠? 이건 나의 장점이야. 나의 기회. 나의 노력인 거지. 나의 노력이 정확하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미리 연습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 진짜 그때 한 방인 거야. 그때 어느 순간에 트렌드가 날라와. 그러면 이 트렌드가 보통 이 시점에 내가 보는 그 시점에는 그때가 제일 그게 잘 될 때야. 그죠? 트렌드는. 그러면 얘가 어떤 트렌드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남들한테는 안 나타났지만 이게 날라오고 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2년 후에는 요만큼 갈 거다. 여기서는 대박을 칠 거다. 포물선의 가장 정점에 올라갈 거다. 그때는 뭐죠? 포물선의 가장 정점에 올라갈 때가 속도가 제일 느릴 때야. 이게 방향을 틀 때가 가장 느릴 때거든. 그때가 2년 후나 3년 후에요. 그걸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잘 되는 거는요, 포기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남이 벌써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볼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 벌써 얘는 지나가고 2년 후에 지나가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는 건 2년이 걸리는 거야. 2년이. 그럼 2년이나 3년 후에는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 늦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요렇게 날라오는 그 궤적을 그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트렌드를 잘 보고 있다가 어때요? 내가 잘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지.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잘 봤다가 내가 잘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신기술을 장착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3차원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남들이 2년이나 3년 후에 예측을 못할 때 나는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3년 후가 돼가지고 우연찮게 언론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그 단어를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 기술 경영 전문가, 기술 큐레이터 이런 게 막 뜨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박남규가 3, 4년 전부터 남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벌써 하고 있었어. 그럼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야. 그게 성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기회의 화살과 이 화살과 내가 노력의 미사일이 어때요? 어느 2년 후에 한 점에서 우연히 만날 때 이거는요 만날 확률은 정말 그래요. 뭐냐면 없을 수도 있어. 이거와 같아. 화성에 내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거나 아니면 저기 달 탐사 이런 건 가까운 데야. 한 몇 년을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미리 그 계산을 잘 해야지 거기 도착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 3년의 그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노예가 되지 말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을 준비하면은 뭐라도 자기의 캐릭터에 맞는 잡이 하나씩 생긴다. 그게 가짜죠. 가짜, 사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설립을 하면 앞으로는 개인이 전부 다 각자의 그 영역에서 뭔가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트렌드와 딱 만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게 왜 대박이냐면 그 아이템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은 하기 힘들지만 내가 거기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은 먹고 산다니까.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얘는 3, 4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예측을 했을 때는 2011년도, 10년도에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얘는 벌써 그때 그 픽사가 망하고 그 HP사의 PDA를 보고 트렌드를 읽은 거야. 어떤 트렌드?
앞으로는 PC는 모바일로 갈 거다. 그리고 모바일에 통신이 결합돼 가지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기술은 발달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칩이 황의 법칙에 의해서 몇 달마다 2배씩 늘어난다. 계산을 다 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용의주도하다니까. 그 사람은요, 굉장히 그런 게 빨라요. 일반인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은 벌써 기술의 그 발전 속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한 2010년 정도 되면 아마 이런 인터페이스에 이런 걸 할 거야. 미리 4년 전, 2006년부터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2010년에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지. 그 사람은 벌써 이런 트렌드를 알고 내가 준비를 해가 이렇게 맞춘 거야. 근데 우리는 요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요 단면만 보는데 그 사람의 전기를 봐도 그렇고 다 보면요. 그 사람의 그 평가를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야. 인생에 대해서 뭘 아냐? 텍스트를 아는 거야. 맥락을 아는 거야. 맥락을 아는데 그 근본에 뭘 있냐면 인문학을 아는 거야. 왜? 아까 5Y 기법에서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광량야설이 나오기까지 아인슈타인은요 어떤 궤적을 따라왔냐면 그 사람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이올린도 칠 줄 알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소양도 엄청 강하고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도 지 마음대로 논문을 냈어. 한 편짜리 논문. 그 사람은요 졸업을 할 때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졸업을 못해가 다른 학교 가가지고 그냥 논문 써가지고 졸업했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모범생이 아니야. 그거예요. 마르크스도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여자와 마약과 방탕한 생활하고, 그 하녀들하고 막 해가지고, 하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살고, 죽을 때는, 빗에 쪼들려가지고 팬티만 입고요, 밖에 나가질 못했어. 왜? 옷이 없으니까. 영국의 그 허름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랬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인문적 소양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굽니까? 이런 어떤 초석을 다진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책을 엄청 읽었어. 어느 정도 읽었냐? 신의 수준으로. 정말로 철학자이자 문학가이자 그 사람들은 하나로 정의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한 거야. 그 정도의 소양을 가지면 밥은 안 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 모든 게 더 창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이 스마트폰을 알기까지는 그런 방향성과 자기의 노력이 어느 시점에서 운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내가 2, 3년 후에 그렇게 됐는데 시대적 환경이 거기서 뭔가 옆에서 한번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더불어서 그냥 자기도 폭발한 거야. 맞춘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 왜냐면 2, 3년 후를 궤적을 예측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쏘아 올렸는데 거기 가서 맞으란 법 없거든. 그게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해가 지금부터 론칭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은 했지만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은 나중에 2, 3년 후의 결과는 이건 2,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한 4번은 폭발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건 확률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가 뭐죠? 노력은 내가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원리고요.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원리를 알면 여기서 스마트폰은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다 만들어 놨는데 타이밍이다. 기술적 어떤 진보에 의해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스티브 잡스가 조금 더 부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을 좀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볼게요. 컵하고 동물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봐요. 컵이 뭐죠? 컵은 뭐 하겠습니까? 화이 기법에 의하면 5화이로
하면 컵은 왜 쓰죠? 담기 위해서. 그럼 동물 하면 여러분들 동물을 평소에 여러분들 이런 데 쓰는 이유가 왜 쓸까? 문양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가 동물을 여기 뭐 동물 모양 뭐 없어요? 여기 동물 모양? 응? 동물 모양. 예, 얼굴이 동물이 없네. 진짜 없네. 예. 뭐 여러분들 보면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물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동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금방 답 이야기 좀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이들과 친근함. 친근함, 맞아요. 친근함. 그럼 컵은 뭘 담기 위해 쓰고 동물은 친근합니다. 그러면 컵이 뭘 담기 위해 쓰는데 뭘 담기 위해 쓸까요? 액체. 액체. 맞아요. 액체. 액체나 뭐 이런 걸 담기 위해서다. 그럼 동물이 그 친근함인데 친근함은 왜 친근함이 뭘 쓸까? 친근함을 쓸까? 거부감이 없다. 그죠? 맞아요. 거부감이 없다. 근데 거부감이 없다는 말이 인간의 욕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응? 안정.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동물은 좀 재밌지 않나? 뭔가 이렇게 동물을 보면 모양이 뭐 조금 이렇게 의인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재밌게 해요. 자, 그러면 이거야 한번 볼까? 재밌지 않아요? 그 동물은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컵을 사용을 하는데 종이컵에다가 이 전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뭐 같죠? 뭐 앵무새? 열대 뭐 앵무새 같이 보이죠? 귀엽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캐릭터 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야. 자, pick your nose 해가지고 뭐 코를 전부 이렇게 동물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상대방한테 웃음을 주는 이런 아이템은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림만 프린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또 있어. 컵 플러스 수염. 수염은 기능이 뭐죠? 그런데 그림으로서 기능은 뭘까? 저기다 컵에다가 뭔가 수염하고 결합을 시키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5Y 기법에서 수염은 컵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회열 관점에서. 컵도 입 주위에 가죠. 수염도 입 주위에 있지. 근데 수염은 어때요? 여자는 수염이 없죠. 근데 남자는 수염이 있죠. 근데 요즘은 수염이 다 없어. 한번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재밌죠? 여자가 수염이 있다는 건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 5화의 기법이 화이로 갈 수도 있고, 회열로 갈 수도 있고, 퍼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질문을 해보면 힌트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해볼게요. 욕실하고 과일. 한번, 요거는 화의 기법으로 가볼게요. 그럼 화이. 욕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미끄러운 거. 그럼 과일 중에 제일 미끄러워 보이는 과일이 뭐죠? 그러면 그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거는 좀 어떠죠? 그 치명적이죠, 그죠? 네, 자 볼게요. 이렇게 바나나를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게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그죠? 여러분들 제가 화장실에 가면 거기다가 벌레 한 마리를 딱 중간에 붙여놨어. 그러면 파리를 어떻게든 떼보려고 남자들이 거기다 자꾸 이렇게 조준을 하잖아, 그지? 그래 힘줘도 안 떨어져.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못은 어떤 기능입니까? 그러면 자석은 어떤 기능이에요? 자석은 못은 붙였다 뺐다를 못하는데 자석은 이동이 가능하죠. 그럼 못 플러스 자석을 하면 어떤 게 나올까? 재밌지 않아요? 그죠? 못은 못인데 자석 못이야. 그죠? 자, 못 플러스 음식을 한번 해볼게. 못 하면 느낌이 어때요? 찌르다 느낌이죠. 그럼 못은 찌르다. 그럼 음식은 뭔가 매칭이 안 되지, 그지? 한번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컨텍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뜬금없잖아. 못하고 음식하고 어떤 차이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은 망치로 박아야 되고 덜 위생적이고 약간은 스틸 맛이 날 거고 그리고 뭔가 조금 우리 못하면은 조금은 뭐 느낌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못하면 못질한다 이러면 뭔가 좀 아플 것 같고 그런데 음식은 어때요? 맛있고 달콤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거를 프레임을요,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 뭐가 나와? 어디에 적용이 됐나? 볼까?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그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못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꽂아가지고 줬다. 그럼 이벤트는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겁니다. 제가 저거 보고 연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치킨을 있잖아요. 닭을 통닭 전기구이 해가지고 판에다가 종이 박스에다가 닭을 이렇게 못질 해가지고 만약에 배달하면 좀 센세이션할까? 그런 식으로 막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 한 번씩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트리즈의 그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제 점심을 하시면 될 건데, 이게 뭔지 첫날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었던 사람. 아마 그 당시에 조금 빠졌어가지고, 여기에 처음인 사람 있을 거고, 아닌 사람 있을 거예요. 처음인 사람? 솔직히 말씀해요. 제가 설명을 안 하면 또 따라오기 힘드니까, 예, 그 정도.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요, 그 모든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비즈니스 원리인데,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쪽에 창업학이나 이쪽에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영학은 어디를 주로 많이 하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어디서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자본을 끌어당겨 가지고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 판매하는 이쪽입니다. 이게 경영학이고요. 그걸 포엠이라 하는데 마케팅, 사람, 기술, 자본.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전 경제학은 고전에 경영학은 주로 뭐냐면 사람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를 비즈니스에 일으키는 그쪽이었어요. 그럼 경제학은 뭐냐? 경제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고객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 분석 기법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사 통계 방법론입니다. 그걸 제가 또 강의를 다른 데서 하는데 이게 결국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이게 고객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수치적으로. 우리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다 경제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시장 자본론에 의해서 한번 전 세계 트렌드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 고객 쪽을 보는 게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수치화된 거. 여기서는 통계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일을 시키게끔 만들고 모티베이션을 하고 이건 뭐냐?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근데 같은 심리학을 썼는데 여기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심리를 하는 걸 소비자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을 적용한 게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자 행동 심리학이죠. 구매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이고 이쪽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잘 해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욕구가 잘 나오게끔 해서 뭔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비전을 제시해서 어떤 만족도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쪽은 또 심리학인데 이쪽을 리더십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죠? 리더십.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뭐냐면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쪽은 공학이에요. 공학.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가격 대비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게 뭐냐면 가치 제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품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냐. 그 관점이에요. 이게 뭐죠? 프라이스가 이피시언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잘 할 수 있는 스트롱 나의 이 포행 관점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쉽게 하면은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요즘 음식점이 전부 다 어때요? 가족 경영을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그 음식점에서 가장 큰 비용 요소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사람이라는 가지고 우리는 쉽게 커버가 되고 그리고 기술은 뭐죠? 음식점에서 기술은 요리사 데려다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기술 제빵 제과부터 한 중식 그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이 기술을 확보하면 남한테 돈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본도 남한테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하니까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도 내가 만약에 자본이 좀 있으면 가격을 또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왜? 원가에 이자 나가는 게 빠지니까. 그거예요. 그럼 마케팅도 내가 만약에 유통 채널이나 이런 걸 다 여기 확보하고 있으면 뭐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을 좋게 해서 가격을 적게 하니까 유통 구조가 심플해지니까 어때요? 가격을 낮출 수. 결국은 뭐냐면 가치 제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서비스든 제품이든 상품이든 내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면은 이 가격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걸 뭐냐 하면 수직적 계열화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사보다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혁신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이 혁신이 안 되죠. 개선이지. 그런데 애플사는 혁신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애플보다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애플사는 지금 아이패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들죠. 삼성은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까?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중국이 쌉니까? 베트남이 쌉니까? 베트남이 훨 싸요. 중국은요, 이제 끝났어요. 메소드, 애플사는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어디서 사옵니까? 삼성에서. 근데 삼성은 공급자야. 근데 마진을 붙이고 애플에 팔아. 그죠? 그런데 삼성은 자체가 다 만들잖아.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뒤에 밭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그냥 팔아. 그럼 뭐죠? 원가가 듭니까? 안 듭니까? 삼성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삼성하고 애플사 비슷할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마케팅. 삼성이 애플보다 몇 배의 시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5배. 삼성이 5억대를 팔면 애플이 1억대를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이 그런 관점에서는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A to Z를 다, 그러니까 재료 만드는 것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즉,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리저로 하고 어떤 관계냐? 트리저는 결국은 프레임을 얽매이지 않는 거죠. 혁신이란 거는 얽매이지 않는데 이런 모든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애플사를 능가할 삼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만 가격도 더 다운시킬 수 있고 제품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뭐죠? 프로덕트?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제품이에요. 제품은 그걸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효익도 있고 편리함과 이런 어떤 이익도 있고 또 그 제품 자체가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격 대비 품질, 거기다가 이 고객 마음 디자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모션,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구조, 이게 포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템 하면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프로덕트, 단순하게. 근데 그 이면에는 가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비용을 얼마나 낮추면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어떤 유통 구조를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고객의 마음을 디자인할 거냐, 어떤 브랜드로 인식을 시킬 거냐, 고객에게 클레임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걸 무마를 시킬 거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게 이게 하나의 그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디에 고객들이 있지, 그걸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나누고 그 중에 어느 고객층이 가장 내한테 도움을 주는 고객이지 타겟팅하고, 그리고 그 고객을 타겟팅하고 보니까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미지화 시켜가는, 우리 제품을 그렇게 이미지를 포지셔닝, 위치를 시키는 게 브랜드 포지셔닝이거든요. 이게 P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찾아내고 그 고객에 대해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트리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저는요, 단순히 이 제품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융합을 시켜서 뭘 새롭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 모든 프로세서, 사업의 모든 프로세스 안에 트리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트리저를 적용하는 것을 비즈니스 트리저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 가치 제한은 결국은 뭐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잖아요. 모순이잖아, 모순.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제한하는 게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그거는 impossible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possible이, impossible이 되는 게 모순을 정의하는 거고,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격은 낮춰야 되는데 품질은 올려야 되겠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간 분할, 공간 분할, 전체 부분 분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가격을 올렸더니 품질이 나빠지고 품질을 올렸더니 가격이 나빠지고, 이건 뭐죠? 기술적 모순이죠. 뭘 하나 올렸더니, 차원을 하나 올렸더니 가격이란 차원을 올렸더니, 이 가격을 내렸더니 품질이 나빠져. 가격은 유리하게 만들었더니 품질이 나빠져. 그러니까 품질을 좋게 했더니 가격이 또 구조가 안 좋아져. 불리해져. 나한테는 안 좋아지는 거죠, 판매하기. 이런 식으로 어떤 차원, 이게 전부 차원이거든요. 차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이게 기술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트리저는 기술적으로만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적으로도 전부 이런 차원을 다 조정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여기서 요 부분이 뭐죠? 아이템이잖아. 아이템. 무엇을 할 건가? 그게 what이에요. what.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는 why예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아는 거. 이게 why고, 그러면 이 고객이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이 뭐냐? 공급자한테 뭘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장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걸 알아낸 게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가지고 고객의 why를 찾아, 요거와의 매칭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what이에요. 이게 뭐죠? what, 이 부분을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가격은 얼마 가격대에 어떻게 생산해서 얼마에 팔고, 그리고 제품 성능은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리고 홍보 광고는 몇 달 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션은 뭐냐? 고객한테 원하는 거를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거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칫솔 만드는 회사 같으면 고객의 충치를 우리는 다 없애버리겠다. 세상이 충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없애는 날까지 열심히, 이게 미션이 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 회사의 자원은 이런 건데, 우리는 충치를 없애는 치약의 그런 노하우가 있어. 그 구조적인 거든 아니면 뭔가 그 안에 어떤 화학적인 어떤 장치를 심어가지고 그게 녹아 나오면서 충치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충치에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노하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본도 충분해. 그리고 마케팅도 우리는 벌써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시장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우리는 노하우로 알고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장점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돈 안 들이도. 추가로 돈 안 들인다는 건 여기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 장점을 활용한다는 건 이피션시가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추가로 돈 안 들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장점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부분이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이게 베니핏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투입되는 자원들은 노력이잖아요. 코스트에다가 베니핏에 코스트를 했더니 밸류가 나옵니다. 결국 밸류라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가치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설계는요, 저러한 이런 설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 시행착오가 적어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설계 단계를 저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설계 단계가 제대로 됐을 때 노력은 1만 쓰면 돼요. 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업에 실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제 발주도 나가고, 발주가 나갔다는 말은 그걸 취소를 못 하는 거야. 만약 거기서 취소를 하면은 노력이요. 취소 비용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은 어때요? 그거는 사용을 못 하니까 폐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면 그 위약금 물어야 되지. 10배로 들어요, 평균. 근데 이게요, 이제 고객한테 넘어갔어. 그럼 고객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입소문에 의해서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팔릴 것도 안 팔리고, 그리고 또 팔았던 거는 또 AS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물건도 바꿔줘야 돼요. 100이 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1의 단계일 때를 잘 플래닝을 하면 어때요? 이때 이때는요, 진짜 정말로 그때는 정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이 80이 투자가 되고요. 요 단계는 20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머릿속에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100일이면 80일까지도 사장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왜? 이 설계 단계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다가 실제로 코딩,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코딩 단계는 20밖에 안 돼요. 머릿속에 아키텍처, 그냥 구조 설계하는 거는 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노력은 제일 적게 들지만 전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설계 원리에 대해서 밥 먹고 와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